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를 소재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호평이 쏟아지는 등 개봉 초반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승복을 개량한 공항 패션으로 화제가 되면서 전통 의복인 불교 의상의 현대적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이른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동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교구 본사에 대규모 순회법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사찰에 대해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 신축을 허용하도록 종단과 정치권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담문도회 문장 해성대종사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제가불자들의 공부와 수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불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전국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개봉 첫날 영화를 본 관객들을 취재 기자가 직접 만났는데요. 호평이 쏟아지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여름방학 시즌은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로 꼽힙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기대작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라딘, 라이온킹으로 이어지는 디즈니 영화의 기세가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영화와 명작 영화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나랏말싸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불교가 결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소재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가 어제 전국 개봉으로 여름 극장가 판도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랏말싸미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랏말싸미 그 108자를 이제 외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많이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108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유익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등 명품 배우들의 열연, 그동안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비화가 조화를 이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신미대사 등 스님을 영화 전면에 중심인물로 내세웠지만 종교적 색채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영화 전개에 거부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해일 연기나 송강호 연기를 통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잘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예전에 불교랑 유교랑 있었던 그런 관계라든가 갈등 관계를 이렇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차분한 전개가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구성이 충분히 공감을 얻을 만하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의 울림이 크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전체 관람가인 나랏말싸미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여름 극장가의 흥행을 주도할 기대작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향한 국민적 관심은 현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소재 문화 콘텐츠의 대중적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가 승복을 개량한 공항 패션을 하고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가 곧 승복이었지만 이후 전통 의복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온 불교 의상의 무한 변신을 예고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지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정국이 선택한 공항 패션은 짙은 회색 빛깔의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무심한 듯 입은 이 개량 한복은 승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BTS 멤버가 입은 것도 약간 승복을 모티브로 한 개량 한복. 그 디자인은 선임들이 일상복으로 절 안에서 입으시는 옷이죠. 그 옷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는 깃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카라 있잖아요. 예. 옷에 그 목에 카라 그 정도 변형 살짝 한. 박준하 한복 명장은 승복은 한복 양식을 계승했으며 한복과 승복을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은 색깔이라고 밝혔습니다. 잿빛, 즉 회색은 승복의 상징이며 따라서 교법사들과 제가불자들이 입는 법복 등도 회색입니다. 회색을 입고 다녀야
저게 불교 상징 색깔을 입은 스님들이구나, 법사님이구나, 아니면 포교사님이시구나, 이렇게 구분이 가지. 다른 색깔을 취하면은 이게 이질적인. 승복의 색깔이 회색이 된 것은 부처님 당시 청색, 황색, 백색 등 5가지 원색을 피하고 색을 무너뜨린 괴색의 가사를 수화한 데서 기인합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인 스님은 과거 먹물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색이 된 것인지 염색 기술 때문인지 분명치 않지만 회색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사실 따지면 스님의 색깔은, 이 복색의 색깔은 정확하게 따지면 흑색이라고 봐야 되지. 그런데 그것이 뭐 당시의 어떤 그 염색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제고, 그리고 어떤 뭐 그 염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천의 어떤 재질의 이제 문제였지, 회색을 만들기 위한 옷은 아니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가 곧 승복이었지만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동북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가사 안에 장삼을 별도로 수하는 복식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승복이 만들어졌습니다. BTS의 공항 패션이 크게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정인 스님은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고 수행에 전념하라는 승복에 담긴 의미가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습니다. 요체는 거의 무시했던 부처님께서는 쓸데없는 외모의 정신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수행에 전념하라는 그게 요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흑백의 양극단을 아우르는 잿빛의 승복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으며 대중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고 불교 전문병원과 계룡대 영예법당을 짓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전국 교구 본사의 대규모 순회법회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동참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등의 대형 모금함을 설치해 제가불자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지역 환화를 위한 성금 700만 원을 전남 구례군에 전달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로 전달된 성금이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화엄사 기획국장 혜인 스님, 사회국장 우범 스님, 복지국장 혜덕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례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도운 스님도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성금 6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화엄사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에 묶여있는 전통사찰에 대해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종단과 정치권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토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을 조계종과 정치권이 손잡고 추진합니다. 현행 법률은 공동생활 편익시설 등을 면제 대상으로 보면서도 전통사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생산적 자립, 수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된 셈입니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나 또는 생활 편의 또는 생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전 부담금을 면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토지보전 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 경내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전통 사찰은 중축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지키는 데서 계승 발전으로 확대돼야 할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중축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30제곱미터, 100평가량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증축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이 지금 66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지금 상향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계종 기획실은 그저께 용주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전통 사찰에 관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 추진위원회와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을 위원장으로 나종미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 정현만 환경부 전 차관, 이명애 문화재위원 등을 위원으로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청담 문도회 문장 해성대종사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된 달해제에서 도선사 회주 동광스님은 사찰과 종단, 불교 발전에 평생을 바친 해성대종사의 뜻과 가르침을 돌아보며 후학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청자 담자 스님의 원력이 담겨진 이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또 그 후에 범난을 당하여서 그 고초를 당하고 하셨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더욱더 큰 원력으로 종단의 불사에 참여하시고 달해제에는 문도와 상좌 스님들뿐 아니라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미룬, 명선, 해승 대종사와 원로의원 일면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등 종단 원로 대덕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해성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빨리 고요한 곳에 계시지 마시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좋은 인연 함께해서 많은 중생 친구들에게 다시 교화의 큰 뜻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달해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경내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초 원적에 든 도선사 조실 현성대종사 부도와 해성대종사 부도의 제막식을 동시에 봉행했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제가불자들의 공부와 수행 열기는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폭염도 잊은 수행 정진의 현장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전국의 선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스님들이 일체 산문박 출입을 끊고 하한거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자들도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기도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 사찰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자와 시민들의 수행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다음 달 15일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우람분절까지 이어지는 49일 기도정진을 통해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먼저 간 부모와 조상의 극락광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백중에는 효사상, 효. 부처님께서는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착함의 근본이다. 우리가 착한 행동, 착한 말, 착한 마음, 이것은 바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산 지역 불자들은 뜨거운 여름을 맞아 60일간의 하한거 수행 정진에 한창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달 4일부터 기해년 제가 하한거를 입제해 1,200여 명의 제가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수행을 실천하고 점검하는 등 집중 수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한거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며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편찬한 금강 반야바라밀경 사경집이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됐습니다. 부산의 제가 한거 수행결사는 지난 2014년 동한거부터 시작돼 올해 10번째를 맞아 불교 포교와 올바른 신행문화 정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대표적인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을 서울 도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인재원은 대승불교에 꽂힌 화엄경 가운데 선제동자의 구도행을 담은 입법계품을 비롯해 남방불교 수행의 기본 교과서로 불리는 청정도론 등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불교인재원의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제10차 강좌는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돼 8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불자들이 함께 모여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금강경 수행 독경 모임인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은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제8회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하루 7차례씩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수행담과 신행담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기에다 국악 한마당, 구연동화, 바이올린 독주 등 레크레이션 순서도 마련돼 공부와 함께 힐링과 휴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홍익대 교수 출신의 김원수 원장이 이끄는 금강경 공부 모임이자 복지재단법인으로 매년 금강경 연수원 수련회를 열어 금강경 공부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송을 통해서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불교의 필요성, 당위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실용성을 발견해요. 이게 요새같이 불교가 그 제자리에서 역할을 못할 때 이 금강경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가 이렇게 우수한 종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자와 불교 신자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려는 제가자들의 수행과 공부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겪는 힘든 점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듣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불교계 주도로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폄훼 발언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간담회가 한층 주목받았는데요.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1층 간담회장. 전북 지역 이주 여성과 불교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최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폄훼성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데 따른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주최 측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 여성이 말하고 장관이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들을 주로 우리 다문화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의견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이주 여성은 2017년 현재 1165명, 이 중 폭력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가정은 최근 3년간 8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다문화 가정 관리 시스템과 제도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가까이서 지켜보면 가장 소외계층 또 약자편에 서서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분이 아마 진선미 장관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간담회는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애환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진광님은 이주민 여성은 만들어서 고맙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족이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첫 번째 졸업생 57명이 배출됩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오는 9월 6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 인근에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교 제1회 졸업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016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프리카에 전하기 위해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탄자니아의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설립했고 현지 교직원의 열정으로 올해 57명 첫 졸업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스님과 불자들을 상대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첫 졸업식 현장을 함께할 방문단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방문단은 졸업식을 전후해 탄자니아에 머물면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한국 불교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주변 시설 등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시안게임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4억 원을 들여 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2030 하계 아시안게임의 충청권 공동 유치를 맨 처음 시동 건 것은 충청북도입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내년 4월쯤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로드맵이 나옵니다.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직 확답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느냐 그 과제가 현재 남아 있고요. 충청권 공동 유치가 정부에서 빨리 확정을 해서 그 아시안 게임 위원회에다가 OC에다가 이걸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권은 이를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만났습니다. 4명의 충청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 협약을 하고 560만 충청인의 역량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대회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의 충청권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열망에 호응하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설 마련과 홍보 등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돼 경기장이 혈세 낭비 등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청권은 4개 시도에 이미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 도출될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포츠 인프라를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충북인 특히 충청인 전체의 자긍심을 높여서 앞으로 충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이 힘이 좀 이렇게 쏠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로 수조 원대 경제적 시너지를 유발시켜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충청권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라는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MTV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할 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안무, 베스트 K-팝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 소재 비룡사 신도들이 외관 읍사무소를 방문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장학금 8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비룡사 신도들은 2017년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가 운영하는 전국 8개 가족 캠핑장에서 친환경 체험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폐교 가족 캠핑장은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제천 하늘뜰에, 철원 평화마을, 한평 나비마을, 서천 금빛노을, 봉화 소량가득, 상주 감꽃마을 등입니다. 불교 관련 소재의 대작 영화 나란말싸미가 어제 전국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했습니다. 헐리우드 대작의 틈바구니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명품 사극 영화의 선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또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존 인물이자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이었던 신미 스님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우리의 우수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가 최신 대중문화의 소재로 활용되는 일에 우리 불교계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